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세션에서 파이썬의 테스팅 기법에 대해서 발표를 하게 될 안재만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 생각보단 되게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사실 테스팅 기법이라는 게 되게 막 엄청 매력적이거나 막 엄청 궁금하거나 약간 이런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좀 이 자리에 오신 분들에 대해서 먼저 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리고요. 사실 오늘 발표의 초점은 이제 좀 테스트를 어떻게 하면 재미있게 짤 수 있냐가 초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테스트 코드라는 것이 아무래도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좀 로직을 짜는 것보다는 좀 덜 중요하게 여겨지고, 그래서 좀 우선순위에도 좀 밀리고 좀 짜는 것도 좀 귀찮고 고통스럽고 되게 좀 이런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 테스트 코드를 굉장히 재밌게 짜는 게 테스트 코드를 이제 잘 작성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발표에서 좀 몇 가지 적용해 볼 수 있는 좀 기술들 이런 걸 좀 살펴보면서 좀 더 재미있게 테스트 코드를 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대상 청중은 이렇고요. 이제 아마 뭐 여러분 얘기일 수도 있고 제 얘기일 수도 있고 뭐 한데 뭐 테스트 짜면서 약간 비슷하게 느낀 점이 있으실 텐데, 짜다 보니까 코드가 좀 너무 복잡해져서 좀 어떻게 짜야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 테스트를 짜긴 짰는데 이거 완벽하게 짠 건가 약간 걱정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 테스트 너무 짜기 귀찮고 고통스럽다, 이거 다들 사실 느끼시는 감정이시죠. 그리고 좀 어느 정도 하다 보니까 테스트 코드 좀 잘 짜는 것 같은데 좀 더 잘하는 방법이 없나? 라고 좀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께 좀 오늘의 발표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목차는 이런데 일단은 간단하게 보시고 바로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좀 기본적인 테스트 구현하기부터 살펴보실 텐데, 이제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사실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테스트 코드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는 사실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분 아마 테스트 코드가 왜 중요하다, 테스트가 왜 중요하다 이런 것도 사실 뭐 몇 번 골백 번씩 들어서 사실 귀 닦지 않도록 사실 들은 내용인데,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주로 이제 다루진 않을 텐데, 이제 테스트 드리븐 디벨롭먼트에 대해서는 이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테스트 드리븐 디벨롭먼트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미리 테스트 코드를 짜고 그 다음에 로직을 짜라고 이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테스트 코드를 작성하는 사람이랑 이제 로직을 구현하는 사람이랑 다르면 더 좋겠지만 이제 뭐 같아도 사실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로직을 작성하기 전에 이제 그 전에 이제 테스트 코드를 짜는 게 중요한데요. 이제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로직을 다 짜게 되면 나 일 다 했다, 퇴근해야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서 테스트 코드 안 짜게 되고 빼먹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테스트 코드를 먼저 짜면서 약간 기획이나 아니면 내가 생각한 부분에서 이런 게 빠졌구나, 이런 거를 보충을 하려면은 이렇게 좀 구조를 바꿔야겠다, 코드를 이렇게 짜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좀 테스트 코드를 미리 짜는 것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고요. 이제 좀 기술적인 걸 넘어가면은 파이썬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지원하는 테스트 코드, 유닛 테스트 같은 경우는 이제 파이썬에서 기본 지원하는 단위 테스트 프레임워크고요. 장고 같은 데서는 이제 유닛 테스트 기반으로 테스트 코드를 짜게 하죠. 그리고 이제 파이테스트는 이제 흔하게 이제 많이 사용하시는 것들인데, 파이테스트가 약간 유닛 테스트의 상용한 느낌이고 좀 이제 여러 가지 좀 강력하게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유닛 테스트와 파이테스트가 비교를 해서 파이테스트가 뭐가 더 좋다 이런 거를 굳이 설명을 드리진 않겠지만, 간단하게 좀 차이점을 보시면은 이제 그러니까 유닛 테스트 같은 경우는 셀프다 어설트 이퀄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비교하는 것도 좀 저런 식으로 되게 복잡하게 써야 되는 반면에, 파이테스트를 쓰면 그냥 어설트 문을 써서 그냥 비교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파이테스트 같은 경우 좀 더 자유롭게 픽스처를 사용할 수 있게 지원을 하고, 그리고 테스트가 실패했을 때 유닛 테스트보다는 조금 더 자세하게 좀 내용을 알려주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좀 여러 가지 좀 다양한 익스터널 플러그인들이 있어서 파이테스트를 사용하면은 되게 좀 간단하고 파워풀하게 테스트 코드를 작성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파이테스트를 사용해서 테스트를 작성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일단은 이제 유닛 테스트로 테스트 코드를 어떻게 구현하는지 보겠습니다. 테스트 코드를 이제 짜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유닛 테스트를 쓰려면은 이제 테스트 케이스를 저런 식으로 클래스 기반으로 구성을 해서 저런 식으로 코드를 짜야 되고, 그래서 이 코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간단하게 1 더하기 1은 2인데 1이라 그랬죠. 그래서 당연히 이 테스트는 틀렸습니다. 그래서 이 코드를 돌려보면은 이제 이런 테스트 결과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뭐 파이썬에서 유닛 테스트를 주고 테스트 베이지 뭐 이렇게 해서 주면은 2는 1이 아니다, 틀렸다, 약간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파이테스트는 좀 두 가지 방식을 지원을 하는데, 이 두 가지 방식이 뭐냐면, 첫 번째는 이제 펑션 베이스로, 펑션으로 그냥 그 테스트를 짤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이제 클래스 기반으로 테스트를 짤 수도 있습니다. 유닛 테스트처럼. 그래서 첫 번째 거는 다 아시겠지만 1 더하기 1은 2니까 맞고, 두 번째 거는 1 더하기 1은 1이니까 틀렸죠. 그래서 이걸 돌려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테스트 플러스 파이에서 뭐 점 F, 그래서 첫 번째 건 점해서 맞았고 두 번째 건 F 틀렸다. 그래서 빨간색으로 이렇게 쉘에서 직접 표시가 되고요. 그래서 밑에서 이제 보시면 아까 유닛 테스트보다 조금 더 자세하게 좀 결과가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2는 1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테스트 결과가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픽스처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제 픽스처 같은 경우는 테스트에서 어떤 데이터나 컨텍스트 같은 게 필요할 때 이제 그 정의를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그래서 저런 식으로 파이테스트다 픽스처에서 데코레이터로 넣어두고 요거를 테스트 펑션에서 저런 식으로 파라미터로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제가 뭐 픽스처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은 안 드리겠지만, 그냥 이제 기억해 두실 거는 픽스처로 저렇게 어딘가에 정의를 해놓으면은 테스트 코드에서 저런 식으로 파라미터를 봐서 쓸 수 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기본적인 거는 대충 되셨을 것 같고,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흔히 이제 테스트를 짜는 그런 테스트 코드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테스트 코드 같은 경우 유저가 가입한 후에 제대로 로그인이 되는지 테스트, 이런 거 테스트 코드 굉장히 많이 짜시죠. 굉장히 흔하게 짜는 테스트인데, 그래서 뭐 코드가 어렵진 않으니까 대충 보면은 처음에 클라이언트를 만들고 이제 클라이언트 포스트에서 사인업을 요청해서 200을 받고, 그 다음에 사인인을 요청을 해서 200을 받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간단하게 테스트 코드를 일단 구현을 해봤습니다. 요거가 이제 장고의 테스트를 본 건데, 장고는 이제 유닛 테스트 기반으로 테스트를 짤 수 있다고 했죠. 사실 파이테스트로도 이제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클라이언트를 먼저 이제 픽스처로 정의를 해놓고, 이제 테스트 로그인해서 클라이언트를 넣어서 이제 클라이언트 포스트 사인업, 뭐 클라이언트 포스트 사인인, 이런 식으로 테스트를 구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고, 그 파이테스트는 이제 여러 가지 익스터널 플러그인을 지원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파이테스트 장고 플러그인을 사용을 하면은 이제 클라이언트가 기본 픽스처로 들어가게 돼서 저런 식으로 테스트 코드를 조금 더 간단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본격적인 걸로 넘어갈 텐데, 조금 보통 이제 그 전까지는 좀 되게 기본적인 테스트였고, 사실 테스트를 하는 게 그렇게 막 엄청 간단하진 않잖아요. 시나리오가 엄청 간단하진 않아서 조금 더 복잡한 API 테스트 구현하기 해서, 이번에는 유저가 가입한 후에 한 단계가 더 들어갔어요. 관리자가 승인을 해야만 그 다음에 로그인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저 뭐 파란색 부분 보시면 되는데, 사인업을 하고 그 다음에 200이 나오고, 사인인을 했는데 승인을 안 해서 403이 나오고, 그다음에 뭐 이제 그 승인을 해주고 200이 나오고, 그다음에 로그인 사인인을 했더니 200이 나오는 이제 그런 테스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요거를 보시다 보면은 테스트 이제 검사가 저렇게 간단하게 200, 403 이것만 검사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이런 식이 되고요. 그래서 사인업해서 200이 있고, 그 다음에 뭐 리스폰스에서 데이터가 뭐 유저가 있고 아이디가 있고 이게 어쩌고, 뭐 그 다음에 로그인을 해서 이제 뭐 이게 403이 나오고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가다 보면은 테스트 코드가 이제 점점 읽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이런 단계를 경험을 하시는데, 이렇게 가다 보면 굉장히 읽기가 어려워지고, 읽기가 되게 어려운 것 같아서 주석을 살포시 달아봅니다. 하지만 주석이 막 엄청 큰 도움이 되진 않습니다. 어차피 코드를 밑에 다 읽어야 되는 건 마찬가지고. 그리고 보통은 테스트 시나리오가 저것보다 더 복잡합니다. 그래서 유저가 가입한 후에 관리자가 승인을 했어요. 근데 관리자가 다시 밴을 시켰어요. 그 다음에 로그인이 안 되는지 테스트를, 약간 이런 테스트를 짜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막 열심히 짜는데 이거는 아까보다 훨씬 더 복잡하겠죠, 테스트 코드가. 그래서 아마 제가 여기다 적으면은 아마 보이지도 않게 깨알같이 될 것 같아서 적지는 않았는데, 약간 이런 테스트도 짜는 경우가 있고, 사실은 이제 좀 더 간단하진 않죠. 사실은 유저가 가입한 후에 관리자가 승인을 하고 다시 밴을 시켰는데 로그인이 안 돼요. 당연히 로그인이 안 되겠죠. 근데 탈퇴는 할 수 있어요. 네, 뭐 밴 당한 유저가 탈퇴할 수 있는 건 흔한 케이스니까 탈퇴할 수 있는데, 탈퇴한 후에 재가입을 하면은 뭔가 계속 재가입하면서 안 될 것 같잖아요. 그래서 재가입은 24시간 동안 막아놓는 그런 테스트가 되겠습니다.
이게 이거 하다 보면 이거 어떻게 짜야 될지 약간 감도 안 오는데 되게 엄청나게 길어질 것 같죠. 굉장히 복잡한 테스트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간단하지 않게 약간 시나리오가 되는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기획자가 나타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부터 관리자가 승인 안 돼도 가입할 수 있대요 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은 그냥 멘붕이 오죠. 머리가 하얘지고 내가 지금까지 뭘 했나? 테스트 코드를 어떻게 해야 되나? 약간 로직은 어떻게 바꾸겠는데 테스트를 어떻게 해야 되나? 약간 이렇게 되면서 이제 로직을 짜는 것보다 테스트가 힘들어지고 테스트 코드 짜는 게 약간 내가 왜 짰나? 테스트를 이걸 다 지워야 되나? 지우고 다시 짤까? 약간 이런 생각도 들고 이렇게 흔하게 약간 발생하는 그런 시나리오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테스트 코드를 굉장히 구조화해서 되게 잘 짜는 게 중요한데요. 그래서 지금까지 문제 테스트 코드를 모두 다 읽기 전에는 어떤 테스트인지 알 수가 없고 그래서 이제 부분 다 찾아가면서 다 고쳐야 되는데 이거 굉장히 고통스럽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더 간단하게 좀 테스트 코드를 짤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슈어라는 라이브러리 이용해서 좀 직관적으로 테스트 코드를 구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보도록 할 텐데요. 슈어는 일단 어서션을 쉽게 해줄 수 있게 만드는 라이브러리고요. 그래서 코드를 보시면 아마 바로 이해가 되실 텐데 4 should be equal 2 더하기 2 굉장히 간단하죠. 3 shouldn't be equal 5 이런 식으로 굉장히 간단하죠. 그래서 저런 식으로 이제 어서션을 저렇게 막 여러 줄로 막 엄청 길게 쓸 필요 없이 그냥 약간 사람이 읽을 수 있게 되게 쉬운 방법으로 어서션을 체크할 수 있게 해주는 라이브러리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주의하실 점은 이제 C 파이썬에서만 사용을 가능하신다는 점 이게 이제 중요하고요. 그래서 다른 종류 역시 파이썬을 쓰신다면은 약간 이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슈어는 이제 넘버, 스트링 컬렉션, 컬러블에 대해서 다 어서션을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슈어라는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이제 아까 본 테스트 코드를 조금 더 직관적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아까보다 훨씬 간단해졌죠. 그래서 유저가 가입한 후에 관리자가 승인해야만 제대로 로그인 되는지 테스트.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의 한 4줄 정도로 정리가 됐죠. 그래서 클라이언트 레지스터라는 함수를 만들어서 레지스터 스테이터스 코드 should equal 200, 클라이언트 로그인 스테이터스 코드 should equal 403 그래서 퍼밋해서 승인을 해서 그 다음에 로그인 되는지 다시 체크하는 그런 로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슈어를 이용하면 굉장히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데, 이 슈어를 이제 좀 더 랩핑하는 펑션을 만들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쓰면 조금 더 간단해지겠죠. 이제 이게 이제 테스트 코드를 리팩토리하는 과정인데, 보시면은 클라이언트 레지스터 석세스, 클라이언트 로그인 페일 403, 다음에 어드민 퍼밋 석세스, 클라이언트 로그인 석세스. 이런 식으로 좀 더 간단하게 래퍼 펑션을 만들면은 헬퍼 펑션을 만들면은 간단하게 이제 사용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까 보셨던 이제 안에 내용물들을 좀 검사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이런 식의 헬퍼 펑션을 또 만들어서 좀 더 테스트 코드를 간단하게 짤 수가 있겠죠. 그래서 클라이언트 레지스터 석세스 위드 해서 저기 나오는 x는 리스폰즈인데 리스폰즈 should have key 유저 이런 식으로 해서 안에 내용물들을 좀 더 쉽게 이런 식으로 헬퍼 펑션을 작성을 하면은 조금 더 직관적으로 이제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보셨던 그 헬게이트 테스트 코드는 이제 이렇게 되는데, 보시면은 유저가 가입한 후에 관리자가 승인하고 다시 밴 시켰는데 로그인은 안 되는데 탈퇴는 성공하는데 이후 재가입 시 24시간 동안 가입이 되지 않는 거 테스트. 그래서 클라이언트 레지스터 석세스 처음에 가입 성공하고 로그인은 실패하고, 그 다음에 이제 관리자가 승인한 다음에 성공하고 로그인 성공하고 관리자가 밴 시키고 로그인 실패하고 탈퇴 성공하고 레지스터 실패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슈어를 이용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테스트 코드를 리팩토링을 하시고 헬퍼 펑션을 좀 잘 쓰시면은 아까 보셨던 그 엄청 복잡한 코드들이 이런 식으로 좀 간단하게 리팩토링 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 이제 비헤비어 드리븐 디벨롭먼트의 섹션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보셨던 코드는 결국에 이제 내가 그 코드를 다 읽어야만 이제 모든 또 어떤 테스트 시나리오가 있고 이런지 이제 알 수가 있었는데, 비헤이비어 드리븐 디벨롭먼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TDD랑 굉장히 유사한데, TDD는 이제 아까 이제 저희가 고민했던 게 테스트 코드를 어떻게 하면 잘 짤까? 테스트 코드를 어떻게 하면 구조화해서 짤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데, BDD 같은 경우에는 테스트 코드 그 자체보다
비즈니스 요구 사항 그 자체에 집중하자라는 게 주요 컨셉입니다. 그래서 뭐 파이썬 라이브러리는 Behave, Lettuce, PyTest, BDD 이런 게 있는데 저희는 PyTest, BDD를 사용하도록 하고, 그래서 어떻게 쓰는 거냐면 이제 먼저 자연어로 테스트 코드를 작성을 하는 거예요. 테스트 시나리오를 작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연어로 정상 가입한 유저가 있을 때 올바른 정보로 로그인을 하게 되면 로그인이 성공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자연어로 작성을 하게 되면은 이 문장이 그대로 테스트 코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BDD의 기본 어떤 이제 컨셉이고요. 그래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좀 더 자세히 보시면 이제 이런 식으로 시나리오를 쓰게 되고요. 그래서 피처 로그인 테스트, 뭐 시나리오 정상 가입 로그인 케이스, 그다음 기분 한 클라이언트가 있다. when 해당 유저가 올바른 정보로 가입하면 then 정상적으로 로그인 성공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테스트 시나리오를 정리를 할 수가 있고, 근데 이제 당연히 이것만 쓴다고 이제 컴퓨터가 되게 엄청 뭐 AI가 있어서 막 테스트 코드 작성해주고 그러진 않겠죠. 그래서 이렇게 테스트 시나리오 작성을 한 다음에 파이썬 코드로 이제 이런 식으로 쓰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기분 한 클라이언트가 있다는 define 클라이언트에서 my API, return my API 클라이언트 이렇게 됐고요. 그다음에 when 해당 유저가 올바른 정보로 가입하면은 이제 저런 식으로 define 해서 클라이언트 레지스터 저런 식으로 됐고, 그다음에 then 정상적으로 로그인 성공해야 된다는 클라이언트 로그인 석세스 저런 식으로 구현을 하게 되면은 이제 아까 그 테스트 시나리오만 봐도 이제 이게 어떤 테스트인지 알 수가 있고, 그리고 만약에 테스트 시나리오를 개발자가 아닌 사람도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개발자가 아닌 사람도 쉽게 테스트 코드를 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한 번 더 이제 아마 이제 보면서 이제 다 이제 좀 감을 잡으셨겠지만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은 피처는 이제 테스트할 기능이고, 시나리오는 테스트 상황 설명, 기분은 테스트에서 사용할 데이터 컨텍스트, when은 이제 테스트를 수행할 조건, 그 then은 이제 보장되어야 되는 결과,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해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이제 여기에는 이제 한 가지 더 들어가는데 백그라운드라고 해서, 백그라운드는 이제 한 피처에 여러 시나리오가 있을 때 이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데이터나 컨텍스트가 있으면 백그라운드에 정의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런 이제 유저 벤 테스트에서 요 이제 그 시나리오를 다시 한번 파이썬 코드로 보시면 이제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시나리오, 기분, when, then을 저런 식으로 파이썬으로 정의를 하고 왼쪽에서 시나리오를 작성을 해서 테스트를 이제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그 파라미터라이즈 테스팅이라고 해서 이제 어떤 시나리오를 테스트를 할 건데 이 시나리오에서 대충 안에 내용물만 좀 바뀌어요. 예를 들어서 일반 혹은 관리자 유저가 있다. 유저가 해외에서 로그인을 진행을 한다. 로그인이 일반 유저는 성공해야 되고 관리자는 실패해야 된다. 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이런 경우가 이제 흔하게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뭐 일반 유저가 있다, 관리가 유저가 있다, 이런 거를 이제 하나하나 디파인을 해서 새로 사용하시기보다는 저런 식으로 저 자리를 이제 파라미터로 만들어서 저 자리에 이제 뭐 그 일반을 넣든 관리자를 넣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테스트를 수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약간 무슨 말인지 감이 잘 안 오실 수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를 보시면은 이제 좀 감이 잘 오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실제로 좀 그 프로덕션에서, 그러니까 저희 제품에서 사용하고 있는 테스트 코드인데요. 그래서 보시면은 저희가 이제 만들고 있는 것 중에 약을 사진으로 찍어서 이게 어떤 약인지 알려주는 그런 이제 앱이 있어요. 그래서 구글 플레이에 올라가 있는데, 그래서 그 코드의 한 부분에서 좀 가져왔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약 식별 기본 시나리오 해서 약 뭐가 있다, 약 뭔가 있어요. 이 약은 무슨 색이에요? 이 약은 뭐가 써져 있어요. 근데 약을 뭐 어떤 인풋 프린트, 어떤 색깔로 검색을 하면은 약 검색이 성공해야 되냐 실패해야 되냐, 이런 테스트 케이스를 작성하려고 해요. 그러면은 밑에 이그젬플을 저런 식으로 쭉 이제 넣어서 테스트를 할 수 있는데, 처음에 아스피린이라는 약이 있고 그 다음에 얘는 빨간색이고 ABCD가 적혀 있어요. 근데 ABCD로 검색하고 빨간색으로 검색하면 당연히 검색이 성공해야 되고, 그리고 아스피린 2가 있는데 이거는 빨간색이고 ABCD인데 EFG랑 블루로 검색하면 당연히 검색이 실패해야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BDD를 사용하시면 굉장히 이제 좀 간단하고 쉽게 테스트 코드를 시나리오를 작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BDD를 사용할 때 좀 유의하실 점이 있는데 이제 지금까지 내용만 보면은 되게 BDD만 사용하면 되게 테스트 코드 진짜 짱이겠다, 되게 엄청 간단하게 짤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이제 드실 수가 있는데 BDD를 사용할 때 좀 유의하실 점이 있는데 보시면은 먼저 이제 자연어로 디파인된 시나리오가 있고 아까 보시면 이제 파이썬으로 그 자연어를 다시 디파인한 코드가 있습니다. 이게 서로 다른 파일에 있어요. 서로 다른 파일에 있다 보니까 분리되어 있어서 좀 찾기가 어려워요 서로. 그러다 보면 막 여기 시나리오 여기 정의되어 있고 여기 막 재사용되고 이러다 보면 찾기가 어려울 수 있는데 이럴 때는 깔끔하게 IDE의 도움을 받자. 네, IDE 도움을 받으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BDD를 작성하실 때 처음부터 좀 이 문장을 좀 재사용할 수 있겠다. 재사용 가능한 문장으로 테스트를 구성하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가입에 성공하고 로그인을 한 유저가 있다. 이런 문장은 그냥 정상 가입한 유저가 있다 랑 유저가 로그인을 한다 이런 식으로 분리해서 작성을 하시면은 나중에 이제 사용하실 때 정상 가입한 유저가 로그인 안 한 정상 가입한 유저만 있으면 저 문장만 떼서 쓰면 되고 이런 식으로 쓰면 되니까 좀 최대한 재사용 가능하게 문장을 구성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when에서 수행한 결과는 then에서 검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when에서 뭔가 리턴을 한다고 then에서 그걸 검사를 할 수가 없어서 기분에다가 이제 내가 이제 어떤 이제 수행한 결과들을 저장할 컨텍스트 이런 걸 미리 만들어 놓고 when에서 그 컨텍스트에 저장을 한 다음에 then에서 그걸 검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BDD를 써야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더 크게 와닿으실 텐데 이제 그럴 때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유의하셔서 테스트를 작성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그 HTTP 모킹과 먼키 패칭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이제 어느 날부터 갑자기 뭐 팀장님이 오셔서 오늘부터 인증 서버를 분리해서 새로 구현을 하겠다. 인증 서버를 새로운 마이크로 서비스로 만들겠다. 이제 이런 식의 말씀을 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또 갑자기 멘붕이 오죠. 아까 내 테스트 케이스 다 작성했는데 근데 뭐 어쨌든 간에 로직을 바꿔야 되는데 일단 아까 테스트 코드 막 여기저기 막 인증 같은 경우는 되게 여기저기 많이 엮여 있는데 테스트 코드가 있었기 때문에 좀 리팩토링을 그래도 내가 좀 심리적 안정감을 갖고 진행을 할 수 있었어요. 네, 테스트 작성의 중요성이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심리적 안정감을 갖고 진행을 할 수 있었는데 이게 테스트를 하려면은 인증 서버가 있어야 돼. 인증 서버가 하나 필요한데 그래서 보통 이럴 때 이제 이런 생각을 하죠. 1번 테스트를 할 때 인증 서버를 띄워야겠다. 2번 뭔가 개발용 인프라에다가 인증 서버를 띄워놓고 그 테스트를 돌릴 때 그 서버에 요청을 해서 받아와야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외부 서비스 디펜던시가 발생을 할 때 이제 모킹을 이제 주로 많이 쓸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처음에 소개드릴 거는 이제 HTTP 모킹 이제 기술인데 모킹은 이제 거짓의 가장의 이런 뜻이 있고요. 이제 HTTP 모킹은 그래서 어떤 거냐면 HTTP를 거짓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발생하는 HTTP 콜을 이제 인터럽트를 해서 실제로 콜은 안 보내요. 콜은 안 보내고 거기 나오는 이제 리스폰즈를 자기 마음대로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HTTP 모킹의 기본적인 컨셉이고, 그래서 파이썬 같은 경우는 HTTP 프리티 이걸 쓰시면 되고, 그래서 뭐 유즈 케이스는 뭐 테스트 드리븐 디벨롭먼트를 할 때 아니면은 뭐 외부 API를 페이크 리스폰즈 할 때 이럴 때 많이 씁니다. 그래서 어떻게 쓰는지 예제를 보시면은 이제 처음에 HTTP 프리티 액티베이트해서 데코레이터를 붙여줘서 이제 먼저 그 모킹을 활성화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은 레지스터 URI 해서 저 URL로 보낼 때 저 URL로 포스트로 보내면 바디로 와야 바디 OK로 와야 된다라고 레지스터를 해놔요. 그러면은 밑에서 저 URL로 포스트로 보내면은 이제 리스폰즈가 should equal OK가 돼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모킹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건 너무 간단하니까 이제 실제 좀 사용하는 예시를 좀 보시면은 오른쪽 게 이제 백엔드 로직인데 백엔드 로직에서 로그인이 있어요. 로그인이 있고 로그인에서 유저네임이랑 패스워드를 받아서 이거를 저 밑에 us.artrix.com 사인인으로 이제 보내요. 보내면은 이제 거기서 나온 게 200이 아니거나 OK가 아니면은 400이 나와야 되고 아니면 200이 나와야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백엔드 로직이 주로 이제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제 테스트를 한다라고 하면 왼쪽 게 테스트 코드인데 테스트 심플 API 해서 이제 저 그 인증 서버에 있는 URL을 저런 식으로 모킹을 해서 먼저 등록을 해놓고 그 다음에 뭐 밑에 테스트 코드를 작성을 하더라도 백엔드에서 저 길로 이제 요청을 딱 보낼 때 이 HTTP 프리티가 딱 잡아서
이제 요 OK를 내려주게 만드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HTTP 모킹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은 이제 먼키 패칭이라는 기술인데, 이거는 이제 아마 좀 한 번쯤 다들 들어보셨을 텐데, 뭐 예를 들어서 G 이벤트를 쓰거나 할 때 이제 먼키 패칭을 하라고 하죠. 그래서 먼키 패칭이 뭐냐고 하면은 이제 오른쪽 코드부터 보시겠습니다. 코드를 보시면은 솜 모듈 파이 해서 뭔가 제가 정의를 해놨어요. 클래스 A, 그다음 펑션 해서 저거는 프린트 뭐 펑션 어쩌고저쩌고를 이제 프린트하는 저런 이제 함수예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패치.py에서 임포트 솜 모듈을 해서 솜 모듈의 A의 펑션을 저 먼키 펑션으로 대체를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게 이제 먼키 패칭의 기본적인 컨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정의는 런타임에 정의되어 있는 클래스나 모듈의 어트리뷰트를 바꾼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테스트 코드 쪽에서도 좀 많이 활용을 하는데 주로 어떨 때 활용을 하냐면은 제가 A 모듈이라는 거를 테스트하고 싶어요. 근데 A 모듈은 B 모듈을 사용해서 뭔가 이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저는 B 모듈은 관심이 없어요. B 모듈은 그냥 고정된 값으로 넣고 싶어요. 이럴 때 이제 B 모듈을 어떤 이제 먼키 패칭을 해서 내가 원하는 값으로 바꾼 다음에 A 모듈만 테스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던 HTTP 프리티도 먼키 패칭을 이용해서 구현이 되어 있는데, 요거는 이제 뒤에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키 패칭을 이제 어떤 이제 실제 예시인데, 이것도 이제 저희 회사의 코드에서 가져온 건데, 어떤 이제 데이터를 받아서 나이를 예측하는 이제 머신러닝 알고리즘이 있고, 왼쪽 보시면 이제 나이에 따라서 이제 다른 운동 방법을 추천하는 API가 있어요. 그래서 저 API를 테스트를 하고 싶어요. 근데 데이터를 받아서 이제 나이를 예측하는 알고리즘, 요거는 사실 관심이 없어요. 요거는 이제 그래서 이제 이 밑에 것만 독립적으로 테스트를 하고 싶은데, 이럴 때 오른쪽 테스트 코드처럼 이제 사용하시면 되는데, 보시면은 처음에 리턴 이제 뭔가 나이 많은 사람, 제가 나이가 많다고 어느 정도일지 몰라서 일단 100살로 잡았어요. 100살이면 좀 충분히 많은 것 같아서. 그래서 일단은 100살을 리턴하는 함수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그 밑에 테스트 펑션에서 이제 저 알고리즘의 저 펑션을 저 리턴 엘더리 에이지 저걸로 바꿔요. 바꿔치기예요. 그러면은 이제 무조건 100살이 이제 리턴이 되는 저 펑션으로 먼키 패칭이 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이 밑에 로직은 그냥 제가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테스트를 할 수 있죠. 무조건 100살이니까 무조건 뭐 나이 든 사람이 운동이 추천이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해서 독립적으로 테스트를 작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가 아까 먼키 패칭이, 그러니까 HTTP 프리티가 먼키 패칭을 이용해서 구현이 됐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보시면은 HTTP 프리티 코어에서 이제 뭔가 페이크 속이란 거, 페이크 랩 소켓 이런 걸 만들어서 파이썬에서 HTTP 콜을 사용할 때 쓰는 속이랑 SSL을 저런 식으로 대체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먼키 패칭을 이용해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아서 제가 좀 빠르게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랜더마이즈 테스팅이라는 건데, 이제 보시면은 테스트 코드 작성하다 보면은 이거 정말 모든 경우에 다 되는 걸까? 내가 모든 경우 테스트한 건가? 이런 이제 의문이 들 때가 있어요. 모든 경우는 뭘까? 그래서 사람이 모든 경우를 다 테스트해 볼 수는 없어요. 수동으로. 이거는 해볼 수가 없는 거고. 그래서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냐면은 어떤 펑션을 약간 블랙박스처럼 생각을 해요. 블랙박스처럼 생각을 한 다음에 여기에 랜덤한 인풋이 들어가요. 뭔가 정해진 랜덤한 인풋이 들어가는데, 여기서 나온 리턴 값이나 여기서 수행해야 될 동작을 이제 정의를 해서 요거에 대한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인풋이 들어와도 이 함수에서는 에러가 나면 안 돼. 예를 들어서 어떤 인풋이 들어와도 이 함수에서는 0 이상의 값이 나와야 돼. 이런 식으로 이제 테스트를 하는 거를 랜더마이즈 테스팅이라고 하고요. 이제 이 랜더마이즈 테스팅을 이제 임플리멘테이션을 한 게 가장 유명한 게 이 퀵책이라는 라이브러리인데, 해스켈에서 주로 많이 해스켈에서 이제 해스켈로 구현되는 라이브러리인데, 이게 이제 약간 랜더마이즈 테스팅의 아버지 느낌이고, 요거를 이제 다른 언어로 막 푸팅하거나 다른 언어에서 약간 영감을 얻어서 구현을 했고요. 그래서 파이썬에서는 하이포테시스라는 걸 쓰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쓰냐면은 오른쪽 테스트 코드부터 보시면은 오른쪽에 테스트 베이직 스퀘어 해서 뭔가 제곱하는 테스트 코드가 있어요. 근데 보시면은 V를 받아서 V 곱하기 V가 0 이상이에요. V는 이제 위에 보시면 기분으로 정의가 되어 있는데 스트레이트지스 플로츠 해서 임의의 실수가 들어가요. 뭔가 수학을 잠깐 떠돌려 보시면은 임의의 실수의 제곱은 0 이상이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은 1이고 2 곱하기 2는 4고, 이런 식으로 임의의 실수의 제곱은 0 이상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혹시 0 이상이 안 되는 실수가 있나라고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고,
밑에 거 같은 경우에는 제곱근인데 조금 더 어려운 제곱근인데 어떤 실수를 그러니까 어떤 양의 실수를 루트를 씌우면은 뭔가 양의 실수가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저런 식으로 v가 들어가는데 이제 임의의 실수인데 민 밸류가 0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테스트를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분이라는 거를 보게 되면은 기분은 테스트 펑션은 어떤 랜덤한 인풋을 받도록 만들어주는 데코레이터고 그 안에 이제 어떤 인풋이 들어갈지는 스트레이트 지스로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개의 아규멘트가 있어도 넣을 수 있고 네 그렇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실제로 어떻게 동작하는지 보시면은 제곱하면 0보다 크다. 실수를 제곱하면 0보다 크다. 라는 테스트가 있어요. 0 곱하기 0은 0이니까 0보다 크지 않죠. 그래서 요걸 돌리면은 왠지 v는 0이라는 걸 찾아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른쪽에 돌리면 실제로 찾았습니다. 그래서 falsifying example. 그래서 이거를 만족하지 않는 example을 찾았다. 해서 v는 0.0. 그래서 v는 0일 때 이게 만족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이거를 만약에 너가 다시 이 결과를 보고 싶으면은 저 데코레이터를 붙이면 된다. 이 produce failure 어쩌고저쩌고 데코레이터를 붙이면 된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 언제 쓰이냐라고 하면은 이제 이것도 이제 저희 회사 코드에서 가져온 건데 저희는 이제 예를 들어서 나이를 예측하는 머신러닝 모델이 있다고 해요. 나이를 예측했으면 나이는 0에서 100 사이가 대충 나와야겠죠. 뭐 100보다 더 클 수는 있는데 일단 100으로 했다고 하면은 그래서 그거를 테스트하는 건데 보시면은 일단 밑에 거부터 보시면은 테스트 랜덤 레코드에서 기분 해서 여기 들어가는 거는 뭔가 리스트예요. 뭔가 리스트인데 그 안에 들어가는 엘리먼트는 레코드 스트레이트지스 저거를 만족하는 엘리먼트고 레코드 스트레이트지는 뭐냐면은 어떤 딕셔너리인데 이 딕셔너리는 뭐 팩터스에서 하나씩 가져와서 저 웨이트 땡땡 팩터 스트레이트지 웨이트 이런 식으로 이제 안에 들어가야 할 어떤 인풋을 자세하게 좀 정의를 해서 테스트를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넣고 assert age는 0에서 100 사이다. 저런 식으로 테스트를 할 수가 있고요. 해서 만약에 요걸 만족하지 않는 어떤 인풋을 찾으면은 얘가 그 인풋을 찾았다고 알려주게 됩니다. 네, 좀 빠르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은 좀 벤치마크 테스팅에 대해서 보겠는데요. 벤치마크 테스팅 아마 좀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 예를 들어서 이거 잘 동작은 하는 것 같은데 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이런 이제 얘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런 걸 테스트하기 위해서 벤치마크 테스트를 주로 수행을 하는데 벤치마크 테스트는 이제 함수를 수행하는데 걸린 시간을 측정하는 그런 테스트고 그래서 이걸 하게 되면 1초에 몇 개의 요청을 처리할 수 있는지 이거에 대한 근사도 할 수 있고 그래서 뭐 게임 서버나 아니면 다수가 사용하는 실서비스 환경에서는 반드시 써야 된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냐라고 하면은 보통은 이제 어떤 타임 잇 이런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수동으로 측정을 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파이테스트 벤치마크 이런 거를 툴을 써서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벤치마크 테스트를 보통 이런 식으로 짜죠. 그래서 스타트 타임 처음에 재고 그 다음에 쏨 롱 테스트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엔드 타임 해서 엔드 타임이랑 스타트 타임 사이는 0.5보다 작다.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할 수도 있는데 파이테스트 벤치마크 툴을 이용해서 작성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쏨 롱 테스트가 있고 파이테스트 벤치마크를 설치하게 되면 저 밑에 테스트 롱 벤치마크에서 벤치마크라는 파라미터가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저 벤치마크에 저 펑션만 씌워서 하면은 이제 벤치마크 테스트가 되고요. 그래서 요거를 돌리게 되면은 이제 오른쪽에 나오죠. 오른쪽에 테스트 결과인데 다 비슷한데 뭔가 이제 밑에 보시면 벤치마크 해서 뭐 테스트 롱이 미니멈 몇 초 걸려 몇 마이크로 세컨드 걸렸고 맥스 몇 마이크로 세컨드 걸렸고 평균 어떻고 뭐 이런 식으로 얼마나 걸리는지 테스트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사용하는 방법은 앞에서 보셨듯이 벤치마크로 좀 감싸주기만 하면 되고요. 오른쪽에 보시면은 그 밑에 뭐 페덴틱 이런 걸 이용해서 벤치마크 옵션 조정 가능하고 그 다음에 데코레이터 이용해서 옵션 조정 가능하고 벤치마크 결과를 세이브했다가 나중에 로직을 막 바꾼 다음에 그 다음에 비교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제 벤치마크 테스트로는 조금 부족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어디서 많이 걸리는 건지 이런 것들을 보시고 싶을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이제 주로 프로파일러를 많이 붙이죠. 그래서 테스트를 할 때도 프로파일러를 붙여서 하실 수가 있는데 파이테스트 프로파일링 툴을 사용하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함수별로 익스큐션 그래프랑 실행 시간을 보여주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보면서 좀 디버깅을 쉽게 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만약에 이제 서버가 많은데
이 서버가 많은데 이제 분산해서 로드 테스트를 하고 싶다. 이런 건 이제 툴이 굉장히 많은데 로커스트 IO 저런 거를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좀 뒤에 가서 좀 빨리 왔는데 이제 제가 간단하게 파이테스트 플러그인 하나 만들던 게 있어 이제 조금만 소개를 드리면은 예전에 제가 고라는 랭귀지로 테스트 코드를 짤 때 요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거냐면은 제가 로직을 막 바꾸면은 그거를 실시간으로 이제 코드가 바뀌면은 테스트가 성공했다 실패했다 요런 이제 결과를 외부로 이제 바로바로 뿌려주는 약간 요런 툴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거를 보면서 하니까 되게 재밌더라고요. 되게 이게 초록색이 됐다가 빨간색이 됐다가 컴파일 에러가 났다가 이렇게 실시간으로 볼 수 있어서 굉장히 재밌어서 이게 파이썬으로는 없을까 했는데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하나 만들어 보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그리고 고콘베이스는 이제 이런 식으로 그 테스트 코드를 쓰게 되는데 그래서 컨베이 뭐 유저가 정상적으로 가입하고 컨베이 뭐 맞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로그인하면은 뭐 로그인 성공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구조화돼서 되게 테스트 코드를 되게 잘 작성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몇 달 전 좀 이런 거를 시도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근데 아직 못 만들었어요. 이제 아직 다 못 만들어서 이거는 다음 파이콘 때까지 만들어서 제출을 해서 다음 파이콘 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만들 때 이제 제가 뭐 파이테스트 플러그인 이제 이런 거를 써서 했는데 이제 처음에 이제 코드가 변경되는 걸 감지해야 되니까 파일 워처를 써야 되는데 파이테스트 워치라는 걸 썼고요. 그래서 아마 파이테스트 워치만 써도 충분하세요. 그래서 뭔가 코드가 바뀌었을 때 자동으로 테스트를 돌려주고 싶다라고 했을 때 파이테스트 워치를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나오는 리절트를 뭔가 포매팅을 해야 돼서 이걸 이제 제이슨 리포트 이런 이제 플러그인을 같이 붙여서 했고 웹 UI는 고콘베이에 있는 걸 그대로 썼고 그래서 다음 파이콘까지 꼭 완성을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정리가 됐는데요. 이제 좀 빠르게 오긴 했지만 보시면은 가장 중요한 거는 테스트 코드를 작성하기 어렵거나 재미가 없으면 이게 작성을 못해요. 이게 가장 중요한데 그래서 결국 재밌게 간단하게 테스트 코드를 쓸 수 있게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리팩토링을 하신다면은 이제 탑다운 방식으로 일단 코드를 한번 작성을 해보세요. 그래서 클라이언트 로그인 슈드 석세스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면은 이후에 나는 클라이언트만 구현을 하면 되고 뭐 슈드 석세스만 구현을 하면 되고 이런 식으로 돼서 일단 탑다운으로 코드를 작성해 보시면 좋고요. 그 밑에 이제 제가 좀 몇 가지 라이브러리를 소개드린 게 있는데 슈어나 BDD 이런 거 쓰시면은 이제 좀 더 이제 원하시는 대로 편하게 좀 쓰실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밑에 HTTP 프리티, 몽키 패칭, 랜덤아이 테스트, 벤치마크 테스트 이런 거 필요하실 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이제 저희 회사 홍보를 잠깐 하려고 했었는데 일단 저희 회사 분들이 진행하는 톡부터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랑 지금 같은 시간에 첫 번째 게 진행이 되고 있어서 아마 못 들으셨을 텐데 일단은 나중에 찾아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 재밌거든요. 되게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밑에 것도 이제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래서 딱 그 순서가 맞게 딱 잘 돼 있어서 딱 가셔서 보시면 되게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 회사도 당연히 채용을 하고 있어서 뭐 개발자나 머신러닝 엔지니어 이런 분들, 뭐 의료나 금융 게임 분야에서 인공지능 만들고 싶은 분들 이제 오시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